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CCTV 화면을 몇 번이고 되감으며 확대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구부정한 허리와 하얀 머리칼은 분명히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중얼거리며 요양원에 전화를 건 순간 간호사의 충격적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몇 달 전에 무단으로 이탈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민의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수년간 외면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퇴직 후 홀로 사는 성민은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벌써 3개월째 혼자 지내고 있는데 처음엔 적적하고 쓸쓸했지만 이젠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엔 간단히 국수나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엔 조금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민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남은 반찬을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 집 앞 현관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하차 먹는 걸 보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게 됐어요. 버리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먹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김치, 나물, 계란말이 같은 것들을 조금씩 남겨서 통에 담아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고양이가 와서 먹고 빈 통만 남겨두곤 했는데 요즘엔 반찬뿐만 아니라 통까지 감쪽같이 사라지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엔 바람에 날아갔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깜빡하고 안 내놨나 싶어서 다시 생각해 보곤 했는데 분명히 내놨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틀, 3일 계속 반복되자 성민은 점점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대체? 누가 남의 집 문 앞에 놓인 반찬통을 가져가는 거지? 설마 아이들 장난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른이 그런 걸 가져갈 리도 없고 성민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동에서 이상한 일 없었나요? 누가 남의 집 문 앞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하지만 관리소장은 그런 신고는 없었다고 했어요. 이웃들과 이야기해봐도 다들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하며 의아해할 뿐이었죠.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성민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와서 가져가는 걸 직접 봐야 하나 싶어서 창문 너머로 몇 번 지켜보기도 했지만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보니 졸음이 와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역시나 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성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은 CCTV 하나를 사서 문 앞 천장에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은 소형 카메라는 생각보다 설치가 간단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했고 녹화된 영상을 저장해서 나중에 볼 수도 있었어요. 첫날 밤 성민은 긴장한 채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10시쯤 드디어 움직임 감지 알림이 울렸어요. 급히 화면을 확인한 성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반찬통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몸을 너무 깊숙이 숙여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고개를 땅에 박을 것처럼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구분 등 말고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둘째 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더 어두웠어요. 복도 센서 등이 고장났는지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아예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성민은 그 모습이 어쩐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걸음걸이나 움직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두워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이상하다. 뭔가 익숙한데. 성민은 중얼거리며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밤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성민이 잠깐 눈을 붙이고 있던 새벽 시간, 휴대폰에서 움직임 감지 알림이 울렸어요. 급히 화면을 확인한 성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엔 복도 조명도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고 그 사람도 평소보다 덜 숙여서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화면 속 인물은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몸을 숙여 반찬통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칼, 주름진 얼굴, 그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 그 순간 성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야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성민은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멈추고 또 재생했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실루엣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시 한번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밤에 볼 때보다 조금 더 침착하게 살펴보니 인물의 특징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구부정한 허리, 천천히 움직이는 손동작,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이 모든 것들이 어째서 이리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성민은 모니터에 바싹 다가가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인물의 실루엣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특히 걸음걸이와 손짓 하나하나가 어쩐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수없이 본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 성민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해당 부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최대한 확대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픽셀이 깨져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윤곽만큼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성민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얼굴,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옆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성민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같았어요. 그 구부정한 허리, 천천히 움직이는 손동작,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뒤로는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거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점점 어머니의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대화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결국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요양원에서 어떻게 나오신 거죠? 그리고 아직 살아계시다는 말인가요? 성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실루엣은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일단 확인부터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동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분이 출입하는 걸 본 적 있나요? 관리소장은 특별히 그런 신고는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민은 용기를 내어 몇 년 만에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간호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당황스러워 했어요. 어머님 말씀이세요?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몇 달 전에 요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도 접수된 상태예요. 성민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라고요. 몇 달 전에 이탈하셨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가족분들께는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 성민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거든요. 어릴 적 어머니와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점점 소원해진 관계, 그리고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된 일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성민이 어릴 때 아버지는 정말 폭력적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어머니를 때리기 일쑤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남편 밑에서도 성민만큼은 끔찍이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낼 때면 성민을 방 안으로 숨겨놓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성민의 끼니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게 했어요. 아무리 집안 사정이 어려워도 아무리 아버지가 난동을 부려도 성민의 도시락만큼은 꼭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성민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은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셨어요. 우리 성민이는 멸치볶음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니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정성껏 멸치볶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 멸치가 떨어져도 어머니는 꼭 사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당시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어른이 되어 갔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면서 어머니보다는 자신의 미래에만 신경 쓰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투정을 하면 귀찮아했고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면 번거로워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명절에나 가끔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고 어머니는 성민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민은 몇 번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결국엔 불편하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돌봐드릴 수 있어.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성민은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돌보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일도 해야 하고 가족도 챙겨야 하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까지 돌보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효도는 못해도 짐은 되지 말자. 성민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머니와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대화 자체가 어려워졌고 성민도 그런 어머니와 통화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성민의 집 앞에 와서 반찬통을 가져가고 계시다니 성민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성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재생해 봤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고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집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요양원에서 이탈하신 지 몇 달이 됐다는데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민의 집 앞에 오셔서 반찬통을 가져가시는 걸까요? 성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장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어디선가 혼자 지내고 계실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성민은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요양원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성민을 기억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석 달 전 새벽에 무단으로 외출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산책을 나가셨는데 그날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간호사는 어머니의 개인 물품들을 성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쓰신 메모들이 있었어요. 메모들은 대부분 성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민이 좋아하는 반찬 마이너스 멸치볶음, 김치, 계란말이. 우리 성민이는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야.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들을 보는 순간 성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치매에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성민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출하신 날에 CCTV 영상도 있습니다. 간호사는 성민에게 요양원 입구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새벽 5시경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지만 어딘가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성민은 요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근 상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어머니가 갈 만한 곳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 노인정에서 한 할머니가 성민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어르신 찾고 계세요? 며칠 전에 여기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분 있던데. 성민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조그만 반찬통 같은 걸 들고 계시던데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셨어요.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성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계셨다고요. 그럼 분명히 어머니가 맞을 거예요. 성민은 할머니에게 어머니의 특징을 설명하며 같은 분인지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그분 같아요. 머리도 하얗고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할머니의 확인을 받은 성민은 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어요. 낮에 가보니 노인분들이 몇 명 앉아 계시는 평범한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성민은 공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해 봤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최근 며칠 동안 혼자 계시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밤에 가끔 보이셨는데 벤치에 앉아서 뭔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이 어디신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길래 그냥 놔뒀어요. 성민은 공원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공원 옆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작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 물어보니 최근 며칠 동안 할머니 한 분이 밤늦게 오셔서 물이나 작은 과자를 사가시는 걸 봤다고 했어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돈도 조금씩만 내시더라고요.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성민은 점점 어머니의 행적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성민은 공원 근처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원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편의점 앞에서 공원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밤 10시쯤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구부정한 허리,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반찬통,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성민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성민은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성민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예요. 성민이에요. 성민이 다가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어머니는 성민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성민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옷도 많이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저 성민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어머니는 성민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손에 들고 계시던 반찬통을 성민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 우리 성민이가 준 거야. 매일 문 앞에 놔주거든. 참 고마운 아이야. 어머니는 반찬통을 꼭 껴안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성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는 성민을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그 반찬통만큼은 소중히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성민이는 참 효자야.
엄마가 혼자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반찬을 해줘서 나는 이걸 먹고 살고 있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성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냥 버리려고 내놓았던 반찬을 어머니는 성민의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연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성민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셨어요. 성민은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성민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너무나도 차갑고 말라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성민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성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 걱정,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는 응급실로 들어가셨고 성민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와서 성민에게 설명했어요. 환자분의 기력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의사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성민은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더욱 작아 보였어요. 링거를 맞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성민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환자분이 품에 간직하고 계시던 거예요. 아마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서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낡고 구겨진 봉투였는데 뭔가 편지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성민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 줄을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민아, 문 앞에 놓인 거 내 마음인 줄 알았단다. 고마웠다. 그 한 줄이 성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그냥 버리려고 내놓은 반찬을 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마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민은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치매로 인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너무나도 진심이었습니다. 성민아, 문 앞에 놓인 거 내 마음인 줄 알았단다. 고마웠다. 내가 아직 나를 생각해줘서 참 다행이다 싶었다. 그래서 나도 너한테 가야겠다 싶었단다. 치매로 인해 현실과 과거가 섞였을지 몰라도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어머니로 하여금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요양원에서 나온 게 맞나 싶어서 걱정도 됐지만 내가 부르는 것 같아서 나왔다. 우리 성민이가 혼자 밥 먹는 게 걱정돼서 밤마다 가서 확인했다. 편지를 읽는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성민이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하셔서 매일 밤 확인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놓인 반찬통을 보고는 성민이 잘 먹고 있다고 안심하셨던 겁니다. 반찬통에 있는 건 내가 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멸치볶음도 있고 김치도 있고 우리 성민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였거든. 그래서 받아서 먹었다. 성민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음식으로 연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서 행복했다.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해도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니까 고마웠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성민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연락을 끊은 것도 어머니의 안부를 묻지 않은 것도 모든 게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성민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해하고 계셨던 거죠. 성민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링거를 맞으시며 조용히 잠들어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거칠었어요. 그 손으로 평생 성민을 위해 일하셨을 텐데 성민은 그 손을 잡아들인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서 성민에게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치매도 상당히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회복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가족분들의 정성스러운 간병이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성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못다한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께서 깨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밤내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는 약물 때문에 깊이 잠들어 계신 거라고 했지만 성민은 왠지 불안했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너무 가늘고 약해 보였거든요.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어머니께서 깨어나시면 정말 잘해드리겠다고, 다시는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성민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어머니는 성민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병실에 울리는 심전도 기계의 긴 신호음이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환자분께서 편안히 가셨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성민은 정신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는데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사과해도 이미 늦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성민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해드린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성민은 어머니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요양원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에 쓰신 것 같았는데 거의 모든 내용이 성민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었어요. 오늘도 성민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바쁠 텐데 방해하면 안 되지. 성민이가 잘 먹고 있는지 걱정된다. 예전에는 반찬 투정도 많이 했는데 성민이가 보고 싶다. 언제 한번 얼굴이라도 보러 와줬으면 좋겠다. 일기를 읽으며 성민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민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른 채 자신의 일에만 바빴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성민 혼자서 모든 걸 챙겼어요. 어머니와 가까웠던 분들을 찾아 연락드리고 장례식장도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니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발이 나는 날 성민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도 선선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을 날씨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성민은 유골함을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에게서 대답은 없었지만 성민은 어머니가 들어주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화장터에서 나오는 길, 성민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는 미안함과 후회 때문에 운 거였다면 이번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미안함, 슬픔,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성민은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성민만을 생각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였는데 성민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 성민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언제 찍힌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이제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요. 성민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를 마음속에 제대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겠다고 말이에요. 성민은 어머니를 마음에 품게 된 듯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떠나가셨지만 그 사랑만큼은 영원히 성민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거였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멸치볶음까지 어릴 적 어머니가 도시락에 넣어주시던 반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 끼니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성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밥을 지어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반찬을 만들어 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성민은 남은 반찬들을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기셨던 그 반찬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 앞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성민은 반찬통을 들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이 놓인 제단 앞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만들어 왔어요. 성민은 반찬통을 어머니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도 함께 놓았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당신 밥이 그립습니다. 쪽지에 적힌 글을 소리내어 읽으며 성민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따뜻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반찬통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그릇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성민은 어머니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와서 반찬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멸치볶음도 꼭 만들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민은 어머니와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고, 늘 찾아뵙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성민은 어머니가 들어주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납골당에서 나오는 길, 성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민은 근처 공원에 들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앉아 계셨던 그 벤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 별 중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성민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마음속에 함께 계시니까요. 그날부터 성민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가끔은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성민은 이제야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였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찬통은 이제 단순한 음식 그릇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그릇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성민을 이어주던 그 작은 그릇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성민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